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7쪽을 피실까요? 여러분 17쪽입니다. 몇 쪽이요? 17쪽에 자, 펴셨습니까? 네. 자, 17쪽에 7번에 보면 여러분 순손익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17쪽에 순손익의 측정 방법입니다. 자, 이 순손익의 측정 방법은 별표 10개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15회 때, 16회 때 계속 한 문제씩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순손익의 계산은 여러분 맞아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틀려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완벽하게 순손익 계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을 보시죠. 자, 무슨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손익 계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순손익 계산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순손익이란 얘기는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쳐 놓은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순손익 그래요. 뭐하고 뭐요?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쳐 놓은 말을 우리는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먼저 여러분 칠판을 통해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회계 기간입니다. 1월 1일 시작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초라고 하죠. 그리고 12월 31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1월 1일 날 재무 상태에는 우리 복습해 볼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무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1월 1일 날 기초에 작성하는 재무 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1월 1일 날 작성하는 재무 상태표를 뭐라고 하냐면 1월 1일 날 작성하는 재무 상태표를 기초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초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는 재무 상태표인데 1월 1일 날 작성하면 기초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여러분 볼까요? 복습하면 차변은 뭘 쓰나요? 자산을 쓰죠? 그래요. 차변에는 자산을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뭘 써요, 여러분? 자본을 쓰겠죠? 자본을 씁니다. 됐죠? 그런데 이 자산은 자산인데 무슨 자산일까요? 기초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은 무슨 자산? 기초 자산이 1,000원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부채가 얼마냐? 200원이 되겠고요. 이 부채는 무슨 부채예요? 기초 부채가 되겠고, 이 자본은 자본인데 무슨 자본이 될까요? 기초 자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이거 자산은 자산인데 무슨 자산?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뭐예요? 기초 자본이라는 거. 됐죠? 앞에 뭐가 붙어요? 기초가 붙습니다.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기초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작성하는 거죠? 1월 1일 현재 기초 재무 상태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말 상태표 오늘은 여기죠? 여러분 기말 재무 상태표는 언제 작성할까요? 기말 재무 상태표는 언제 작성한다고요? 장사 끝나고 작성하는 거죠. 그죠? 장사 끝나고 작성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산이 자산인데 무슨 자산이에요? 얘는 포커스가 기말입니다. 자산은 자산인데 무슨 자산을 표시한다? 기말 자산이 되겠고요. 요 부채는 부채인데 무슨 부채가 될까요? 기말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인데 얘가 무슨 자본이 될까요? 기말 자본입니다. 제가 앞으로 생략을 했네요. 자산은 자산인데 무슨 자산?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따라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기말 자본입니다. 그러면 자, 기말 자산이 여러분 얼마냐? 1,500원입니다. 1,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500원이 되겠습니다. 500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 될까요? 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다시요. 기초에 작성하면 기초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장사 끝나고 작성하는 거예요. 기말 재무 상태표.
이렇게 되겠죠. 기초재무상태 어떻게 나와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 기초자본.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 무슨 자본? 기말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재무성과라고 그랬죠. 자, 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업활동의 결과로 무슨 성과가 나타나요? 재무성과가 나타나죠. 재무성과. 그죠? 자산부채 자본에 변동이 있어야 성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에 변동이 없으면 재무성과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됐죠? 그러면 자 이때 재무성과를 위해서 작성하는 게 뭐죠?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무슨 계산서입니까?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 밑으로 써볼게요. 밑부분. 자, 보시죠. 첫 번째, 수익입니다. 수익부터 써요. 수익. 여러분, 수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뭐죠? 여러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를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언제 발생하나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 자산이 얼마 있었어요? 1,000원이 있었는데 기말 자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1,500원. 그러면 자산이 얼마 증가됐나요? 500원. 그러면 이때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그런다? 수익이 되겠죠. 따라서 수익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용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비용은 언제 발생하나요?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되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부채가 기초에 200원 있었는데, 그죠? 기말에 얼마 나왔습니까? 500원이니까 부채를 얼마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300원이 증가됐겠죠? 그러면 이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죠. 따라서 비용은 300원입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겠죠. 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죠? 수익은 500원이고 비용이 300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2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 200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이 없다면 재무성과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죠? 그대로 가겠지. 됐죠? 그러면 이때 재무상태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무성과라고 한다 이거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자 보시죠. 이 기초자본 얼마 있었는데요? 이 기초자본 800원이 기말자본 얼마로 늘어났죠? 200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으로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 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무성과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보시죠. 당기순이익 얼마만큼? 이 당기순이익 200원만큼 이 당기순이익 200원만큼 자본이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초자본에다가 자본의 증가를 얼마에 증가했어요? 자본이 200원 증가됐지요? 결과적으로 뭐만큼? 요 당기순이익만큼 자본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고스톱 한번 쳐볼게요. 죄송합니다. 1월 1일 날 고스톱을 8병 가지고, 내 돈 8병 가지고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얼마를 땄나요? 예? 200원 땄죠? 200원 땄으니까, 내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1,000원이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다시 800원 가지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땄어요? 200원을 땄겠죠? 그죠? 땄으니까 기말재무상태표는 얼마예요?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자본이죠? 이건 기말자본이죠. 그러면 이 기말자본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본, 기말자본 1,000원 속에는 무슨 자본하고 기초자본 얼마하고 800원하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200원이 포함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이 기말자본 1,000원 속에는 기초자본 800원하고 당기순이익 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리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셨죠? 결국은 당기순이익만큼. 여러분,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겠고요. 반대로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를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테마를 그려봤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남발행을 붙여주세요. 요게 1, 얘가 2, 얘가 3입니다. 1번은 뭐예요? 기초자산, 2번은 기초부채, 3번은 기초자본. 그죠? 자, 요거 4, 5번, 6번을 붙여볼까요? 4번은 뭐예요? 기말자산, 5번은 기말부채를 빼면 무슨 자본? 기말자본. 4번에서 5번 빼면 6, 그 다음에 수익은 7번, 8번, 9번.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계산된다?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 자, 됐습니까? 그래요. 자, 이런 기본 태반을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면 여러분, 이때 이 순손익 계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 또는 계정을 통해서 지금 기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계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야매로 한번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일 날 이렇게 작성해요. 1월 1일에 기초 재무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기초 자산에서 무엇을 빼느냐? 기초 부채를 빼면 무엇이 나오느냐? 기초 자본이 나오지요. 한번 다 써볼게요. 됐나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면 기초 자본. 따라서 자부자. 기초의 자부자. 됐습니까?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며칠이냐? 12월 30일 날 작성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기말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그러면 얘가 자산은 자산인데 무슨 자산입니까? 기말 자산이 되겠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 기말 자본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기초 자산에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무슨 자본 나온다? 기말 자본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다시 한번 여기다 금액 써볼게요. 기초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200원이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죠? 800원. 이거 되죠? 내려올 때는 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요게 1,500원이고 얘가 500원이니까 얘는 얼마죠? 기말자본은 1,000원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자산과 부채는 비교할 거 없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으로 증가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본이 얼마 증가됐어요? 여기 보세요. 자본이 얼마 증가됐다고요? 200원 증가됐죠. 그죠?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으로 요거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 비교하세요. 자, 얼마 증가됐다고요? 200원이 증가됐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으로 변해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뭐 해줘야 돼? 기초 자본에다가 더해줘야죠. 그죠? 기초 자본에다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면 더해주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면 빼주는 거죠. 그러면 자, 영업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여러분.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이죠. 수익.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용이죠. 그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수익.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 비용. 그럽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얼마냐? 수익이 얼마냐면 아까 500원이었나요? 그죠? 수익은 봐봐요. 자산이 얼마 증가됐어요? 자산이 1,000원에서 1,500원 나왔으니까 500원 증가됐겠죠? 수익은 500원. 이렇게. 부채가 얼마 증가됐나요? 300원 증가됐으니까, 그죠?
부채가 증가되면 비용이 발생하죠. 얘는 얼마? 300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이 차변입니다.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은 대변입니다. 요건 차변이고 요건 대변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얼마죠? 800원. 여기 5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차변합계는 1300원 나오죠? 대변합계도 얼마 나오죠? 13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쓴다? 수익. 여기 뭘 쓰고요? 비용 쓰면 여러분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시험에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수익 비용을 다 쓰고요. 좀 어렵습니다.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다 쓰고 만약에 복잡하니까 결과만 쓰자는 얘기지. 뭐만 쓰자? 수익 비용을 쓰지 말고 결과만 쓰자 이거죠. 그럼 여기에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여기가 수익이 300원이고 비용이 200원이죠? 그러면 결과만 쓰면 여기 얼마 쓰면 될까요? 여기 결과만 쓰면 200원만 쓰면 되겠지. 200원이 뭐예요, 여러분?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쓰지 말고 뭐만 쓰자? 복잡하니까 결과만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해주세요. 800원에다가 800원 가지고 고스톱 쳤는데 얼마 땄어요? 200원이 있으니까 기말자본은 얼마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차변합계 1000원이 되는 거고 차변합계 1000원 되는 거고 대변합계 1000원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물어보면 뭐만 쓰자? 결과만 쓰자.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 뭐만 쓰자? 결과만 쓰자 이거죠. 결과만 쓰자. 만약에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다 쓰고요. 그래서 16회 때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이 비용은 얼마인가요? 요거 물어봤어요. 잠시 후에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어떻다? 다 쓰고 당기 순이익을 물어보면 뭐만 쓰자? 결과만 쓰자. 결과만 쓰자. 이렇게 결과만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1000원이죠? 여기 1000원이잖아. 됐죠? 그러면 일요일날 고스톱 80원 가지고 쳤는데 얼마 땄어요? 200원 땄으니까 기말자본은 얼마예요?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수익은 뭐 하고요? 더하고 비용은 뺀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쓰자? 결과만 쓰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당기 순이익을 쓰면 됩니다. 뭘 쓴다고요? 당기 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당기 손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요. 예? 당기 순이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고 당기 손실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자 보세요. 자본이 증가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의해서 장사에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건 장사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주주와의 거래 누구하고? 여러분 주주하고 거래해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하고 거래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게 뭐냐? 이 안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무슨 증자? 여러분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이때 유상증자는 뭐냐? 증자란 얘기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증자인데 무슨 증자예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상증자가 뭐예요?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납입금을 받으면 유상증자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받죠. 그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식을 발행했으면 그 회사에 뭐는 증가합니까? 자본금은 증가되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납입금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증가되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뭐가 돼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하고 거래한 것은 무슨 증자?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은 돈을 뭐라고 그런다? 유상증자. 얘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됐습니까? 유상증자. 그 다음에 또 주주하고 거래해서 손해본 게 있어요. 여러분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면 현금 배당을 하면 어때요? 자본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